성질. 자, 성질에 밑줄 칠 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허가는 계통상 어디로 봐? 허가라는 조치는 쭉 따라가면 명령적 행위고, 그지? 법률의 기적 행정행위 중에 명령적 행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명령적 행위로 봄이 종래의 통설 판례. 응? 그 밑줄. 계통상 의무를 없애주는 거잖아, 그죠? 다만 넷째 줄 읽어보면 일부 반대 견해도 있어. 뭐라 그러는데? 야, 만약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가 보장된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게 특허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또 비판한 견해도 있긴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견해도 있지만 두 번째 줄에 명령적 행위 쪽으로 분류하는 게 통설 판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3번. 자, 3번의 키워드는 질문이 이거야. 허가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O야 X야? 반드시는 아니야. 그지? 왜냐면 보통은 국민이 뭐 운전면허 내달라, 영업허가 내달라, 건축허가 내달라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아까 어떤 거 있어?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행정위원회 알아서 입산 금지 해제, 통행 금지 해제 해주는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보통 상식적으로 허가는 국민이 허가 받으려고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은 동그라미 3번의 핵심은 첫째 줄 끝에 신청 없이 행정위원회이 알아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응? 근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 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야? 반드시가 아니라 예외가 있다. 신청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3번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 다르게 허가를 내줬던 경우. 예를 들면 나 5층 건축허가 내달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3층 건축허가를 내줬어. 그럼 상대방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허가를 내준 거잖아. 이거 뭐야? 무효는 아니래. 그렇다 그래도. 응?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는 5층 건축허가 내달라는데 왜 3층 건축허가 내주냐? 거기에 승복 못하면 상대방은 말하자면 일종의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거부한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자기 건축허가 거부한 거로 보고 소송으로 다투든가 할 수 있죠. 그냥 그래 3층 허가도 괜찮아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고. 응?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 3번에 뭐야? 그 셋째 줄에 수정허가라는 단어 나오지? 수정허가 뜻이 앞에 있지? 상대방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해 주는 것을 수정허가로 부르고 수정허가도 어떻게 돼? 응? 무효로 보지 않는다. 응? 취소 사유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응? 취소 사유로 본다. 수정호가 무효로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본다. 그거 확인하면 그 판례 있으니까 넘어가자. 넘어가고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 기속행위. 줄여서 그냥 기속행위. 응? 허가 요건을 구비하면 행정위원회 허가 내줘야 된다 이거야. 기속행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그러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거기 이제 넷째 줄부터 읽어보면 다만 법에 의해서 재량이 부여된 경우, 또 허가 내주는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건축 허가도 있잖아. 그냥 우리 사람들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 건축 허가 있지. 이거는 이제 요건 갖추면 허가 내줘야 된대. 기속행위. 근데 3번의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은 위락시설, 숙박용 시설의 건축허가 있지. 그거 밑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는 뭐란 얘기야?
그건 재량행위로 봅니다. 응? 더 줄이면 하여튼 숙박용 건축물, 숙박시설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 오는 받았습니다. 응?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5번은 밑줄 치지는 말고 그 선원주의라는 단어를 그냥 설명할게. 선원주의는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허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응? 여기 특별한 건 없어요. 넘어가고 판례 잘 중요합니다. 자, 조금 아까 봤지?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가하는 걸 수정허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니까 상대방은 어떤 허가를 신청했냐면 건물을 조금 고치겠다고 개축 허가 신청을 했대. 근데 행정기관이 착각을 해서 착오로 뭐 했대? 야, 건물 왕창 고쳐 대수선 및 건축물의 용도를 또 다른 용도로 신청도 안 한 것까지 용도 변경 허가까지 내줬대요. 응? 그랬다 해도 이거를 효력 부인할 수 없대. 그냥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기관이 이거 착오가 있어서 잘못 내줬으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 응? 이거 알아두고요.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판례 모음은 뭐야?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다. 응? 머릿속에 딱 박아라.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다. 응?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다 허가야. 허가. 응? 항문상 허가. 그래서 1번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이렇게 아까도 공부했지만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뭐래? 응? 판례가 뭐라 했어? 첫째 줄 끝에 성질은 성질상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을 구비했다면 허가를 내줘야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지겠지? 응? 그 다음에 2번 위생 접객업 허가. 이건 잘 안 나오는 표현이다. 1번 중요하고 논리는 다 똑같으니까. 3번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광천 음료수는 뭐라 해야 될까? 광천 음료수는 우리 어디 가면 약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물에 샘물 솟아나오는 거, 그지?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뭐 먹는 샘물로 제조한다든지 이런 거지. 그래서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금지 해제해 주는 조치다. 허가 요건 구비하면 허가해줘. 다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3번, 4번. 요거 지금 기부금품 모집 허가. 응? 여러분 있잖아. 예전엔 꽤 있었다. 요새는 잘 보기 힘든데 막 지하철도 그렇고 막 길거리에서 자기들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모금함 들고 이거 그냥 하면 처벌돼요. 무허가 행위라서. 이거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다 무슨 목적으로 이게 돈을 기부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 다 기재해가지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거기는 아예 써놨어.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아예 써놨지. 허가. 그리고 뭐 법이 정한 요건 갖췄다면 허가해줘야 된다 이 말인데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주류 판매업. 술집 영업 허가. 응? 주류가 술이니까 술 판매업 영업 허가. 그 다음에 6번 가스 충전 사업 허가. 응? 다음 페이지 가니까 자 7번 건축허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거 아무 말 없으면 무슨 건물 짓는 거 생각해? 주거용 건축물, 그지? 그거 생각하고. 건축허가는 허가로서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이상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고, 또 주유소 설치 허가도 보통의 허가 다 똑같아. 응? 논리가. 다만 주유소 설치 허가도 들어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 넷째 줄이지. 넷째 줄에 뭐가 나왔지? 이 공익상 필요 그냥 공익상 필요하면 안 되고 중대한 공익상.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만한 중대한,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을 크게 해친다든지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이겠지. 주유소 허가는 원칙은 이제 허가니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다. 단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구비했더라도 이거 허가를 내주면 안 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다. 응?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10번 10번 토지 분할 조건부 허가. 네. 자, 거기 밑줄 친 데 읽어볼까? 그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행하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서 뭐 허가니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 상대방이 이행 불가능한 걸 조건으로 따라서 허가하는 건 허가 안 내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용될 수 없는 거다 하면서 행정청은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이제 건축 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대지라는 게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땅,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법령상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법에 제한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 허가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토지 소유자가 이제 장부상 하나의 하나의 토지로 딱 돼 있는 건데 이걸 자기가 쪼개겠다, 토지를 분할하겠다. 그래서 그 분할된 땅에만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나 봐.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거래잖아. 그렇다면 그 법적으로 분할이 명백히 불가능한데 그걸 분할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허용될 수 없는, 토지 분할 자체가 명백히 불가능한 사안인데 토지 분할하는 걸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런 정도로 가볍게 보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자, 11번도 뭐야? 대기환경보전법상, 그러니까 환경 오염물질 말하겠지?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라서 법이 정한 기준을 어긋나지 않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 다만 마지막 줄에 가면 또 중대한 공익사가 필요가 있으면 거부해서. 이제 논리 이해하겠지? 응? 자, 또 밑에 그런데 허가를 재량행위로 보는 것들도 있어요. 응? 1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산림형질 변경 허가라고 나오기도 하고 산림훼손 허가라고 나오기도 해요. 응? 산림훼손 허가 그 옆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1번은 같이 읽어보자. 1번을 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건 뭐야? 응? 국토 및 자연유지, 수질 등 환경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이 산림훼손 금지구역 내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라면 이거 허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금지나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거 허가를 내주게 되면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에 해를 크게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논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에 이러이러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거부해도 된다. 이런 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거부할 수 있대요. 두 가지 포인트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도 중요한 거야.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하는 게 합법이다, 허용된다.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잘 내요. X야. 1번을 중시. 그 다음에 자, 2번은 막 개인들이 산에다가 막 묘지 설치하고 하는 것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로서 재량행위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잘 나오죠? 3번, 4번.
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토지 형질 변경이 토지의 용도를 바꾼 거야. 예를 들어서 농지로 지정된 땅인데 이거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국토 유지 환경 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응?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다. 그리고 2번, 4번 그냥 이거 앞에도 공부했을 거야. 거기도 이제 두 가지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 있고 건축 허가가 있지. 그러면 그냥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인데 근데 그게 건축 허가가 되려면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은 재량행위고 그러면 하나는 재량행위, 하나는 기속행위. 둘을 합치면 결국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응?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결국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또 5번 이게 비슷한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유사한 농지 전용. 응? 농지를 이제 건축하는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이나 용어만 조금 다르지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제목 인목은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있지. 이게 심어져서 서 있는 나무 그게 인목이야. 그 나무를 산에 있는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벌채하는 거 허가 이것도 재량행위. 다 이게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행정기관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유기장. 유기장은 이제 놀이공원 같은 거 있잖아. 놀이시설을 유기장이라고 합니다. 놀이기구. 자, 유기장 영업 허가는 첫째 끝에 뭐야? 유기장 영업권을 즉 권리를 부여해주는 설권행위. 여기서 유기장 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라 뭐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뭐야? 허가에 해당하다는 거지.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라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다만 뭐야?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산에서 돌이나 모래 캐고 이런 거 있지? 토사 채취 이것도 당연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 거죠. 8번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무슨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이 무슨 그런 게 있어. 다 나라가 정하는 특정한 용도지역. 이거 다 환경 때문에 그래, 그죠? 네. 그래서 법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 재량행위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우리나라는 총포 등 자유롭게 소지하는 게 금지돼 있죠.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돼서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만 이게 총포를 소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격 선수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이제 허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 겨울철 되면 사냥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공기총 이런 거 엽총 이거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경찰에 다 총기 다 보관해 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냥하고 싶으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사냥할 곳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냥하도록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받았다는 걸 가서 관할 경찰서에 총기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에 제시하고 총기를 이제 다시 받습니다. 그래갖고 사냥 기간 동안에 사냥하고 다시 끝나면 총기 경찰에 보관해야 돼. 응?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냥용 권총, 사냥용 공기총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옆집하고 싸움 나면 가서 공기총 꺼내고 쏴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몇 번 생겨서 총을 집에 보관 못하게 해요. 공기총, 엽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총포 등 소지 허가는 재량행위. 자, 다음 페이지. 근거법령. 자, 이거는 전제 상황이 어떤 거야? 허가 내줄 때 어느 법에 따라야 되느냐. 그런데 국민이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시점은 이때 법이 있어. 그 상대방 신청은 어떻게 돼? 이 신청할 당시에 법이 정한 요건 보고 갖췄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허가 처분한다 그래. 허가 결정, 허가할지 말지 허가 처분 여부
결정 내리는 시점은 행정기관이 이때야. 근데 법이 안 바뀌었으면 뭐 그 법이 똑같은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돼.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허가 요건이 더 까다롭게 바뀌었어. 그러면 자 신청할 시점에는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허가 요건을 갖춘 게 되는데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허가 결정 내릴 당시에는 더 까다롭게 법이 바뀌어서 허가 요건 바뀌어서 개정된 법에 따르면 허가 요건 구비가 안 된 거야 이 사람. 그럼 허가 거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행정기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민이 신청할 당시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정된 법 허가 처분 내릴 당시에 법에 따라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갈등사항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허가 결정 내릴 당시 이걸 처분시라 그래. 응? 처분할 당시 개정된 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핵심.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도 그렇게 명시해 놨어. 그래서 행정기본법 읽어보면 그 셋째 줄에 뭐라 그랬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그죠? 어느 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법에 따르게 돼 있죠.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뭔가 하는 조치는 행정청이 결정할 당시,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른다. 이제 사망은 뭐 여러분 공부했었잖아. 국민이 법을 위반했다고 뭔가 제재하고 불이익 주는 건 위반 행위할 당시의 법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고, 그죠? 여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참고하라고 한 거예요. 자, 핵심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1번의 키워드가 어디야? 여러분 윗줄 쳐봐. 응? 개정된, 자, 첫째 그때 처분시법이 개정된 법이죠. 응? 내가 그걸 한 대 묶어 쓴 거야. 시험은 처분시법에 따른다. 응? 자, 동그라미 2번 당연하지. 법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이 멋대로 허가 요건을 추구하는 건 여러분 허가 요건을 행정기관이 멋대로 추구하면 그만큼 허가가 안 되게 하는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응? 근데 법률에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이 멋대로 허가 요건을 추구하는 건 행정기관의 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허용될 수 없죠. 그래서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별 논점이 없고 이게 이거지. 어떤 사람이 뭔가 허가를 받아서 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에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려고 하는 건축에 대해서 또 다른 법에서 또 뭐 요건을 가지고 또 허가를 또 허가내주는 권한자도 달라. 뭐 건축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요건 가지고 허가받도록 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도지사로부터 뭘 신청해서 또 뭘 받아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양쪽 다 또 두 개 법이라면 두 개 법의 요건 가지고 다 따로 받아야 되는 거야. 한쪽 법만 받아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응?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자, 그러면 요 1, 2, 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응? 이게 맨날 틀리게 나오면 신청 시의 법과 기준에 따른다. 틀리는 거고. 그래서 확인. 이때 판례 1번. 자, 1번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자. 국민이 영업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당연히 자유로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무슨 국민의 영업할 자유를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 사회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모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한해 그것도 법률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응? 따라서 셋째 줄을 보니까 관련된 법에 무슨 양곡, 가공, 시설물 설치 장소에 대해 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데 법 규정도 없는데 행정기관이 양곡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받고 저기 먼저 양곡 저장소 설치된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뭐 1km 뛰어야만 된다. 1km 안 떨어진 곳에 하려고 하니까 너는 허가 못 내줘.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이 뭐 한 거야? 법에도 없는 허가 요건을 추구한 거지 말하자면 이치상. 그죠? 핵심은
법에도 없는 거리 제한 요건을 행정기관이 멋대로 추가해서 허가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응? 자, 1번 판례 딱 한 번 나왔어. 이제까지 어떤 시험에선가 잘 안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뭐야?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네. 응? 특별한 거 없고 3번이 핵심이다. 그죠? 3번. 자, 원칙은 첫째 줄 뭐라고? 허가해달라는 신청 받았다.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에 따라 하는 거야? 처분시 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죠? 이게 핵심.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밑줄 칠 때 보면 뭐 나왔어? 예외가 있을 수는 있대. 그 예외가 어느 거냐면 이거지. 자,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자,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처분 당시에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때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야. 개정된 시점은 이때야. 그러면 개정된 법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때를 가지 마. 국민이 허가를 신청했고 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이때까지야. 응? 그런데 신청을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신청을 받고 괜히 이유도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법이 더 허가 내주기 까다롭게 바뀐 다음에 이때 와서 허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때도 개정된 처분 당시의 법에 따라 거부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법 바뀌기 전에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고 상대방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지? 그래서 밑줄인데 이거 보면 3번 아래쪽에 행정기청이 뭐야?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등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자르자. 변경된 것. 그런 때라면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 경우. 요럴 때는 어느 때 법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야? 그는 신청 시에 법에 따라야 된다는 취지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처분시법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예외는 여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처리를 늦추다가 법령이 변경된 경우, 요런 때는 신청시법에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법에 따라야 되는 거고. 이거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공부하면 무슨 투전기 없어? 투전기 없어는 투전기가 우리 뭐 뉴스에 나오는 빠찡코야, 빠찡코. 이거 뭐 이렇게 돈 넣고 땡기면 드르르르 뭐 이게 있잖아. 뭐 사과 쭉 맞춰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 자, 그런 투전기 없어 허가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받았어. 근데 행정기관이 아직은 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에 허가에 대해서 정해놨지만 허가 내주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이 정해라 하고 또 세부 기준을 대통령대로 정하라고 위임이 돼 있대. 그러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령이 이제 개정돼서 그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그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그 시행령이 개정돼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한 거 그 문제 없는 조치래.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에게 정하라고 위임이 됐나 봐, 법률에서 허가의 기준을.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졌나 봐. 그러니까 행정기관 허가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아직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 아직은 안 만들어졌으니 그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정당한 거부다. 인정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6번, 7번 다 비슷한 건데 7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식품 적개업 영업, 쉽게 얘기하면 뭐 술집 영업허가 신청했다고 하자. 근데 이 사람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은 다 갖췄어. 하지만 하려고 그 술집 하려는 건물이 뭐래? 건축법에 위반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그 적법하게 영업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술집 영업하는데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하고 어느 법이 더 우선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래. 그러니까 다 양쪽 법 다 똑같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이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7번을 대표적으로 보면 7, 8, 9, 10까지 여기 그 5번부터 10까지가 다 같은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7번이 대표적인 시험에 주로 쓰이는 사례. 응? 자, 그 다음에 허가의 효과를 봅니다. 자, 허가 내주는, 우리 이거 한번 해봐. 허가 내주면,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 받으면 나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나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거야? 아니지. 그냥 너는 요건을 갖추니까 너 운전하고 다녀도 돼 하고 금지만 풀어줘서 원래 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에 불과하지 나한테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거야. 이런 이치로 술집 영업허가 내주면 너만 요 구역에서 독점해서 영업할 권리를 준다? 아니지. 원칙으로 허가는 어떤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금지를 풀어서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불과합니다. 응? 그래서 자, 효과가 1항은 넘어가고 2항 보세요. 2항을 읽어보면 허가는 금지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불과한 것이지. 응? 셋째 줄, 어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주는 게 아닙니다. 응?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 이게 단지 금지만 풀어주는 거지 권리를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세요. 봐. 내가 허가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또 누군가한테 또 허가를 내준 거야. 같은 업종. 그러면 또 허가를 옆에다 내줘서 나 손님 줄어갖고 나 권리 침해당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이래. 권리가 아니니까. 응? 원칙이. 응? 그래서 2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러면 3번은 눈으로 쭉 읽어가고 키워드가 어디야? 첫째 줄 끝에 문장의 주어가 뭐야? 허가받아서 뭔가 자유롭게 영업하는 이익 또는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지. 자, 그거를 뭐라 해요? 허가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응? 자, 이게 문장이죠.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원칙이 뭐라고? 반사적 이익. 응? 법이 보장하는 어떤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 게 너만 해라 이게 아니라. 응?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이니까 조금 바꿔야겠지. 나 이익 침해 법이 보장하는 이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둘째 줄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응? 예외 뭐 있어? 법에 의해서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든지, 응? 한 구역에는 어느 일정한 구역에 딱 거기에는 하나의 업소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소가 어느 이익이 보장돼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 네?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는 옆에다가 뭐 한 구역에 하나만 허가 내주게 돼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사람한테 허가 내줬다면 자기 이익 침해당해도 소송이 가능하지. 우리가 앞에 배운 논리 적용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하면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는 반사적 이익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인 경우도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허가를 내준다? 그거는 이건 질문해보자. 공무원 술집 영업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요새 말이 많은데 구급 공무원 뭐 월급이 너무 적다. 응? 말이 많잖아요 요새. 그럼 여러분 구급 공무원 됐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부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퇴근하고 나면 술집이라도 해야 되겠다. 응? 그 술집 영업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어디서? 술집 영업 허가는 뭐 보고 내주는 거야? 술집 하려는 그 업주의 신분, 자격, 사람의 자격, 능력, 신분 안 따져요. 그것이 술집 영업이 허용되는 장소인가? 애들 학교 부분이면 안 되잖아 또. 주택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허용되는 곳인가?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는 거. 이런 거 보고 허가하는 거지 사람의 신분, 자격 안 따져요. 소위 대물적인 영업 허가야. 그러니까 술집 영업 허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 신분이 공무원이면 공무원법에 또 적용을 받아요. 그럼 공무원법에 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의무로 공무원은 공무수행 이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 금지입니다.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응? 영리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되면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심하면 파면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지.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을 갖춰서 술집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해도 실제 술집 영업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합니다. 그걸 하면 공무원법상의 금지에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술집 영업 허가 받았다고 다른 법이 공무원법이 정한 영리 업무 종사 의무 금지까지 같이 풀리는 거 아니지? 허가가 된 그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풀린 거야. 자, 그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허가는 허가된 그 법의 금지만 해제되는 거지. 다른 법의 금지까지 같이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응? 이해됐죠? 됐을까요? 요거 중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미추홀 구청장이 허가해주면 어디서만 영업하는 거 허가한 거야? 미추홀 구역 내에서만. 그렇죠? 응? 아니 경기도지사가 가면 서울에서 영업하는 것까지 허가하는 건 아니잖아. 관할 구역에서만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예외도 있지. 여러분 운전면허 딴 사람, 응? 운전면허 누구한테 받았지? 여기 같으면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땄어. 그럼 인천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건가? 아니지. 전국 어디 가도 운전면허 효력이 인정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성질상 전국에 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이걸 뭐 미출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잖아. 응?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6번 너무 쉬워서 맨날 나오는 거. 허가도 뭘 보고 허가해 주느냐?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논리 알잖아. 대인적 허가는 그 사람 자격 능력 신분 보고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만 허가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 그게 허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허가 효력이. 응? 근데 대물적 허가는 뭐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지. 그러니까 건축허가 같은 건 대물적 허가니까 A가 건축허가 받았다가 B한테 넘겨줘도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7번 뭐 있어? 우리 판례는 대물적 영업 허가가 양도된 경우. 그지? 그러니까 대물적인 허가를 받았다가 허가 받은 자가 딴 사람한테 넘긴 거지. 그지? 네. 이런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이 양도되기 전에 존재했던 영업정지시킬 위반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대물적인 건 가능해요. 대물적인 영업허가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그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다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거야. 그치? 대인적 영업허가는 특별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성질상 이게 이전 승계가 안 되는 거고. 대물적 영업허가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로 쭉 공부하자. 판례 보면 건축허가는 뭐래? 대물적. 그럼 논리가 뭐야? 대물적 얘기 나오는 거. 허가 받은 자가 자기가 건축허가 받은 거. 그거는 그 건물을 누가 짓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가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다 라는 게 이제 끝난 거지. 누가 짓든. 그렇기 때문에 대물적 허가, 행정청원은 허가를 할 때 뭐야? 건물을 지려는 사람이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든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까 거기다 그냥 문서에
이 건물 지으려는 사람은 누구고 누구 땅에 건물 지으려 하니 그냥 이름 썼나 이거만 보는 거지 그게 진짜 그 사람 땅인지 이런 것까지 다 파헤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응? 인적 요소는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응? 자, 또 밑에 또 중요하다. 건축허가의 효과 또 중요해. 자, 우리가 아까 그랬지. 야, 건축허가를 내주면 뭘 금지를 풀어주는 거야? 법이 정한 건축 금지를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응? 그러니까 건축해도 된다 하는 거지. 그 건물이 지어졌어. 그 건물이 누구 거냐 하는 것까지 허가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읽어보면 자, 5줄 끝에 건축허가서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건축허가 내주는 문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다. 건축허가는 뭐야? 누가 짓든 여기는 건축이 허용된다라고 한 것일 뿐이지. 응? 그게 그 건물 지으면 이 사람 거다. 그 허가서에 건축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 소유 건물이다까지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응?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내 땅에 내가 5층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저기 뭐였지? 그 허가 받고 하는 거 이걸 잘 못하겠어. 저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내 동생한테 시켰어. 야, 저 건축허가 네 이름으로 신청해서 허가 받아와라. 응? 동생이 내 땅에다가 5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왔어. 그치? 그러면 내 돈 들여서 내 땅에다 5층 건물 줬어.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돼? 이건 내 건물이다 하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지. 그럼 내 거지. 내 동생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내 동생 건물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건축하는 걸 허용한 것 뿐이지. 누가 짓든 건축하는 걸 허용한 것 뿐이지 그 건축된 건물이 소유자가 누구냐까지는 결정 안 하는 거예요. 허가는. 그래서 이 문장 중요.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다. 또 가로 속에 건축허가서에 건축한다는 자, 건축주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가서 내 땅이다 하고 등기하면 그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에 허가로 인한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이라고 그랬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 목욕탕 영업허가, 유기장 영업허가, 석탄 가공업, 양곡 가공업허가 다 똑같은 노래니까 이거는 어떤 권리를 영업할 권리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금지 해제하는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니까 허가받은 자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줄 뿐 어떤 권리를 부여한 게 아니다. 또 한의사면허 예전에도 공부했지? 한의사면허 모래 성질이 금지를 경찰 금지라면은 경찰이라는 게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의 금지해놨던 걸 해제해주는 학문상의 허가에 불과하니까 허가. 한의사면허는 허가라는 조치고 그러면 한의사들 니네는 한약 만들고 팔아도 된다라고 금지만 풀어준 거지. 니네만 한약을 만들어 팔 독점적 권리를 준다 이런 조치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금지를 풀어주고 그러면 그동안 근데 국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한의사들만 사실상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건 아닌데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는 허용을 안 하니까 한의사들이 오랫동안 한약을 사실상 독점해서 팔아왔지. 그러나 이제 국가가 정부 정책에서 양약사들한테도
일부 시험 봐가지고 한약 시험, 뭐 한약 과목 시험 봐서 합격한 양약사들한테도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을 했더니 한의사들이 난리 났어.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갖고 양약사들에 대해서 한약 팔도록 허용한 거 취소해라. 막 소송 냈어. 그죠? 소송할 자격 인정 안 된다. 왜? 아니,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걸 침해받은 데 불과하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권리를 침해받은 거 아니다. 응? 그래서 꼭 알아두고요. 하지만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 딱 4개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응? 4개밖에 없으니까 외로운 요령 뭐야? 술, 담배, 약동. 자, 주류 술, 2번 담배, 3번 약, 4번 군력, 똥. 그럼 쉽잖아. 여기. 허가는 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봤는데 4가지 관련 허가는 판례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이제 법 규정 보니까 뭐 거리를 띄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한다든지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뭐 하나의 업소만 허가를 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들은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독점적인 영업권이 보장된 거다라고 인정된 사례들. 그래서 주류 제조 면허,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약종상 영업허가, 음료 등 관련 내용 볼 필요도 없어. 네. 그 제목만 익히면 되죠. 다만 담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일반 소매인끼리는 거리를 띄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소매인 간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되지만 군내 소매인하고 그러니까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자가 있는데 또 군내 소매인한테 담배 팔도록 허용했는데 여기는 거리를 띄도록 하는 군내 소매인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소매인은 군내 소매인 과의 관계에서는 법이 그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 내가 또 이미 공부한 건데 또 써준 거지. 응? 그래서 군내 소매인이 들어가면 기존의 일반 소매인은 군내 소매인에 대해서 담배 팔도록 허용한 거에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그 결과 차이가 나온 건 거리 제한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응?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하나 공부했던 거 있지? 허가를 내주면 원칙이 뭐야? 허가가 된 그 법의 금지만 풀린 거지 다른 법의 금지까지 같이 풀리는 거 아니다 그랬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1번 뭐였어? 접도구역. 여기 도가 도로야 도로. 도로에 인접한 구역 내에서는 뭐야? 건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 짓게 제한해요. 왜냐면 도로 통행에 제한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법에서 어떻게 냈대? 접도 구역 내에 있는 땅에다가 도로에 인접한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보통의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한테 건축법에 따라 또 별도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2개 법에 의한 허가를 다 받아야지 한쪽 법에 의한 허가만 받아갖고는 건축 못한다는 거예요. 응? 자, 1번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런 게 다 밑에 1번, 2번, 3번까지 다 같은 얘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허가 효과의 이전. 제목이 그렇게 달렸지? 허가 효과의 이전이면 이게 대물적인 허가는 이전되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석유 판매업 허가, 우리 주유소용업이라고 할 수 있지. 석유 판매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 그럼 뭐 그 다음 논리가 쫙 머릿속에 그려지. 그러면 종전에 허가받아서 영업하던 기존 업자가, 그지? 자기 주유소 영업 허가 받은 걸 딴 사람한테 허가를 넘겼어, 그지? 영업소 이전, 넘겨준 거죠. 그런데 우리 이미 배웠잖아. 그 양도인 넘긴 종전 영업자가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위반으로 인해 벌받을 책임도 넘어가는 거야, 양수인에게. 그러니까 행정청은 종전의 양도인, 종전 영업주의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석유 판매업 주유소 허가는 대물적 허가. 따라서 사업 양도도 가능하고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이런 주유소 영업 관련된 권리와 의무, 지위를 다 떠안는 거기 때문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어떻게 돼? 양도인한테 뭔가 잘못이 있어서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이유로
양수인에게 이미 넘어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양수인은 잘 알고 사야 돼. 응?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거기에 채석허가야. 첫째 줄에 산림법상 채석허가. 그러니까 산에서 돌 캐는 거 채석허가도 대물적 허가래. 거기서 다섯째 줄에 보면 넷째 줄인가? 넷째 줄 끝쪽에 가면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거라 그러지? 그럼 논리적으로 끝난 거지 뭐. 대물적 허가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넘길 수 있어요. 채석허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어지는 게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을 하면 응? 이거는 그 상속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상속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자, 그 정도 하고 그다음 8번. 야,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걸 무허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뭐 운전하는 행위 같은 건 사실행위라서 무허가로 운전했다 그러면 처벌받고 끝나는 거지 무슨 권리 의무 이런 법적 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근데 마찬가지 이제 손님하고 그러니까 손님한테 술 파는 영업행위 술 파는 영업해서 손님하고 계약 맺고 술 팔고 하려면은 이 계약이 법률행위야. 응? 우리가 술집에 들어가서 뭐 소주 뭐 주세요, 맥주 뭐 주세요, 안주 뭐 주세요. 이거 뭐예요? 나하고 계약하자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 업주가 또는 내 안 했어도 알았습니다 하고 술 내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 간단하게 계약이 맺어진 거고 계약에 따라 나는 뭐야? 대접을 받았으니 술과 음식을 받았으니 나는 술값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계약에 응했으니 술집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나한테 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지? 내줬으니까 술집 주인은 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나는 그 반대의 권리 의무가 있는 거고 계약이야. 그러면 술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허가를 받아야만 술을 팔 수 있는데, 응? 허가를 안 받고 손님한테 무허가로 술 판매 영업하다 적발.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손님하고 이 거래 계약, 응? 술 파는 영업 계약, 거래 계약 맺은 거 이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아니다. 거래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만 합니다. 응? 자, 그러면 허가는 개인들이 하는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유효 요건일까? 아니면 그 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 되기 위한 요건일까? 적법 요건. 그래서 그 밑줄 허가는 무슨 요건?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적법 요건이야. 그 밑줄 적법 요건. 응? 이 적법 요건하고 달리 유효 요건 이러면 안 돼요. 유효 요건이 아니야. 유효 요건이라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하면 무효로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유효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 받고 해야 될 행위를 무허가로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효력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유효고 다만 위반행위, 위법행위 했다고 법에 위반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요 중요. 시험 문제 잘 내. 허가 받고 해야 될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럼 이렇게 잘 내요. X 그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허가가 무효가 되느냐하고는 상관없이 무허가 행위했다고 처벌까지 할 수, 뭐랄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냐 하는 문제야.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니까 두 번째 줄, 첫째 줄입니다.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 허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자유로이 해도 되는 겁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고 상대방으로서는 이거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무허가 행위를 했다고 그걸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있다. 응? 그런 판례니까 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허가의 갱신 소멸이 나오죠. 아이고 시간이 다 가네. 자, 여기도 쉬었다 하는 게 낫겠다. 응?